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처음 사는 분들을 위한 입문용 카메라 추천 그 세 번째 시간, 입문용 미러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울이 없다는 뜻인데요, 기존의 DSLR에서 빛이 들어와서 거울에 반사돼서 이렇게 뷰파인더로 보던 것에 비해서 얘는 이 거울 구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DSLR에 비해서 좀 더 크기가 작고 가벼운 그런 카메라를 미러리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이 카메라 선택할 때 미러리스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러리스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니까 렌즈를 교환할 것 같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하이엔드 똑딱이 카메라를 사시는 편이 훨씬 낫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번 영상을 보시고 나는 렌즈를 교환하면서 이것저것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미러리스들을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초급자용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은 캐논 대 소니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니콘에서 냈던 작은 사이즈의 미러리스들은 사실상 거의 지금 사장된 수준이고요. 후지에서 나오는 미러리스들은 JPG 색감이 좋고 레트로한 디자인이 예쁘긴 한데 전반적으로 카메라들이 다 약간 무겁고 큰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렌즈들이 다 비싸서 완전 입문자가 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파나소닉이나 아니면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센서 크기가 얘네보다는 좀 작거든요. 얘는 마이크로 포서즈라고 해서 좀 더 작은 센서 크기 규격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얘의 메리트를 크게 모르겠어서 얘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논과 소니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캐논 카메라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색감을 들 수가 있어요. 색감은 되게 주관적인 요소이고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캐논 카메라의 그런 화이트 밸런스나 색감이 제일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물의 피부톤을 가장 화사하고 예쁘게 잡아준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사실 캐논 카메라의 그런 희멀떡한 색감이 별로 안 좋아서 니콘으로 넘어가긴 했었는데 지금 봐도 확실히 피부톤만큼은 캐논 카메라가 잘 잡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캐논에서는 레드톤이 강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소니에서는 그린이나 블루 쪽이 더 강하게 돼서 뭔가 되게 자연 풍경을 담기에는 소니 카메라의 색감이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니 카메라의 피부톤 색감도 되게 캐논스러워졌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디마다 다른 거니까 그 사진들을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의 장점으론 기기적인 성능 자체는 소니가 앞서 있어요, 캐논보다. 그리고 센서 성능도 캐논의 센서는 사골 센서라고 욕을 먹는데 소니 센서는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센서예요. 니콘에서도 소니 센서를 쓰고 다른 여러 카메라 회사들이 사실 소니 센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의 센서가 좋을 수밖에 없고, 센서가 좋기 때문에 후보정을 한다면 그 후보정의 관영도 폭이 소니 카메라가 더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후보정을 염두에 두시면 소니 카메라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AF가 더 빠른 편이에요. 캐논은 M5라는 플래그십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AF가 거의 못 쓸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이 전 모델들은 사시면 안 돼요. M5 이후부터는 듀얼 픽셀 AF 방식이라고 해서 꽤 괜찮은 AF 속도를 보여주거든요. AF 속도는 소니가 빠르지만 AF의 편의성 같은 부분은 캐논이 앞서 있어요. 캐논에서 일단 터치스크린이 되니까 터치를 통해서 AF를 잡을 수도 있고, 뷰파인더를 보면서도 터치 앤 드래그로 AF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할 때 딱 그 얼굴을 추적하는 그런 AF 성능, AF 안정성은 캐논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입문자용 크롭바디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는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렌즈의 가성비는 캐논 카메라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렌즈의 선택폭은 소니 카메라 쪽이 더 다양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번들 렌즈, 그러니까 카메라를 살 때 보통
렌즈와 같이 묶어서 팔게 되는 거를 번들 렌즈라고 하는데, 그런 번들 렌즈의 성능은 캐논이 좀 더 좋아요. 그 소니의 번들 렌즈는 내구성이 안 좋기로도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번들 렌즈 박살났던 사람들도 많고 한데, 아무튼 캐논은 번들 렌즈가 호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가성비 좋은 렌즈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소니는 렌즈가 되게 복잡하기로 유명한데요. 복잡한 만큼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편의성만을 따지면 캐논의 메뉴 구성이 더 직관적이고, 캐논은 터치도 되고 셀카 액정에 대해서도 후합니다. 소니 카메라는 이상하리만큼 이 셀카 액정과 터치 스크린에 되게 인색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는 뭔가 중간층이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입문자용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바디는 알파 5100, 알파 6000 이 정도가 있는데, 얘네는 모두 2014년에 나온 바디들이고요. 그 다음 후속작으로 나온 게 2016년에 나온 알파 6300이거든요. 근데 이 알파 6000이 한 30만원 후반대인 것에 비해서 이 알파 6300은 80만원 초반대 가격이니까 이 둘 사이의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이 선택을 하시기에 이 알파 6300은 좀 너무 비싼 측면이 있을 것도 같고요. 이 입문자용 모델들이 나온 지가 좀 됐다는 거는 단점이죠. 이제 카메라들을 하나하나 추천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 5100입니다. 얘는 지금 31만 4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얘는 무난한 카메라예요. AF도 괜찮고 셀카도 되고 가볍고, 근데 입문자용 모델답게 조작성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외부에서 다이얼을 돌려서 조정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한 약간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어둡게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캐논 바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찍광이 약간 어둡게 되어 있는 게 맞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게, 기본적인 노출 표준을 좀 올리면 돼요. 아니면은 노출 보정을 좀 올리든가. 하지만 이 알파 5100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노출 계열을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 다음은 역시 소니의 알파 6000인데요. 얘는 현재 39만 6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5100과 6000은 급이 꽤 차이가 나는 카메라이지만, 지금은 카메라 가격이 둘 다 많이 떨어져서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근데 사용성에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알파 6000은 처음에 광고할 때 AF가 빠르다, 그리고 연사가 빠르다는 걸로 되게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정우성이 나와서 미러리스의 추월 이러면서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기계적인 성능에서는 확실히 5100보다는 6000이 뛰어나고, 그리고 얘는 뷰파인더도 있어서 좀 더 전문가스러운 느낌이 나요. 하지만 셀카 액정이 안 된다는 거는 셀카를 많이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알파 5100이 셀카 액정이 되는 거의 유일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니 왜 이렇게 셀카 액정에 인색한지 모르겠네요. 알파 6000은 5100과 마찬가지로 터치도 안 됩니다. 알파 6300도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가격이 80만원 초반대고 렌즈까지 사면은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추천을 드릴 카메라는 캐논의 M100입니다. 캐논 M100은 현재 36만 7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신미나가 되게 광고를 많이 했던 모델이라서 유명하거든요. 뭔가 그 카메라 패키지도 되게 여러 가지로 바꿔 낄 수가 있고, 이런 여자한 감성의 카메라인데, 성능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AF도 잘 잡고 화질도 좋은 편이고요. 장점은 당연히 휴대성이겠죠. 얘는 302g 정도로 되게 가볍고 작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그래도 하이엔드 카메라보다는 좀 무겁긴 해요. 렌즈가 있으니까. 그리고 단점으로는 얘도 역시 제일 초급자를 위한 모델이라서 그 조작하는 부분이 없는데, 얘는 진짜로 없거든요, 다이얼이.
물론 캐논은 이제 터치가 돼서 터치로 모든 걸 조정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뭔가 나 카메라 사서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찰칵찰칵 찍고 이런 로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미러리스 카메라는 캐논의 M50입니다. 얘는 현재 57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얘는 유튜버들이 꽤 많이 쓰는 카메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유명한 IT 유튜버이신 JM 님도 메인 카메라를 M50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얘는 다른 미러리스들이랑 다르게 액정이 옆으로 틸팅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셀카를 찍을 수가 있고, 뭐 브이로그를 하거나 유튜브 찍을 때도 굉장히 편리한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위로 젖혀진 것보다 옆으로 젖혀진 게 영상 쪽에서는 더 좋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얘는 생김새 자체가 뷰파인더가 가운데에 있어서 뭔가 DSLR 같은 느낌을 줘요. 이 M50은 캐논 미러리스 군에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M5의 보급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M5가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DSLR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런 디자인적으로 호평을 받았었는데, M50도 디자인적으로는 M5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서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뷰파인더도 있고요. 하지만 조작부를 보면은 M5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져요. 이렇게 밖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얘가 그 무늬만 4K로 되게 욕을 먹었었는데 4K 촬영이 드디어 되긴 되는데 촬영을 할 때 1.6배 크롭이 돼서 되게 화면이 많이 잘려서 촬영이 된다는 점이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미러리스는 캐논의 M6예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플래그십 M5 다음으로 나온 모델인데요. M5에서 뷰파인더를 없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기적인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 지금 51만 원으로 가격도 꽤 많이 저렴해졌고, 조작부가 앞서 말씀드린 M100이나 M50에 비해서는 꽤 조작을 밖에서 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연사도 초당 9매나 되니까 뭐 소니 6000이 초당 11매가 되는 것보다는 적지만 다른 캐논 바디들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번들 렌즈만 낄 거면 미러리스보다 하이엔드가 낫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렌즈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캐논에서 괜찮은 렌즈는 EF-M 22mm f2 렌즈가 있고요. 얘는 17만 원으로 되게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 화질도 좋고 AF가 약간 느리지만 M5 이후에는 뭐 괜찮은 성능을 보여요. 저도 되게 많이 사용했던 렌즈고, 그리고 관광 렌즈 11에서 22mm f4에서 5.6 렌즈는 41만 9천 원인데요. 소니에서 나오는 관광 렌즈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으로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뭔가 폰카와는 다른 이런 광활함을 담고 싶다 분들한테는 일단 캐논 미러리스와 이 관광 렌즈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32mm f1.4 렌즈가 있어요. 얘는 56만 9천 원인데 원래 캐논 미러리스군에서 이렇게 인물을 아웃포커싱해서 찍을 수 있는 단렌즈가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이었는데 이 렌즈가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소니에서는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그 시그마에서 나온 30mm f1.4 렌즈인데요. 일명 삼식이라는 렌즈예요. 지금 35만 8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와 무게도 작고 화질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아웃포커싱을 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렌즈입니다. 그리고 소니에서 나온 크롭바디를 위한 50mm f1.8 OSS 렌즈가 있는데요. 얘는 무려 손떨바까지 장착을 했어요. 지금 25만 6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보통 제조사별로 50mm 렌즈들이 되게 가성비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니에서는 이런 렌즈 추천드리고, 줌 렌즈로는 파워줌 렌즈 18에서 105mm f4 G 렌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파워줌이라서 이 경통을 돌리면서 줌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버튼으로 찡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동영상에서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줌을 경통을 움직이면서 하면 아무래도 카메라가 흔들리게 되니까 파워줌이 동영상에서는 괜찮은데, 동영상 렌즈로서는 화질도 좋고 되게 광범위한 범위까지 커버가 되는 좋은 줌 렌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러리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번들 렌즈만 쓰지 마시고 이런 단렌즈나 이런 광범위한 줌렌즈를 써보시면서 뭔가 이 핸드폰과는 다른 느낌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입문자용 미러리스 카메라 추천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입문자용 풀프레임 카메라 추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